자, 수업 시작해 볼게요. 우리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 국제 사회의 갈등과 협력입니다. 국제사회의 갈등과 협력. 즉, 국제사회라는 것은 국가들 간의 관계를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저번 시간에. 그래서 그 관계에서 우리가 갈등과 협력 또는 공존 노력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간의 사이에서도 갈등이 당연히 존재하죠. 여러분들 3학년 9반 친구들 사이에서도 뭐 해피해피하게 무슨 전래동화처럼 모두가 다 사이가 좋고 모두가 다 행복한 것만은 또 아니잖아요. 누군가와는 갈등을 겪고 그 갈등을 해소하기도 한다라는 거지. 갈등이라는 거는 얽히고 설키고 있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우리도 모두 다 협력도 하기도 하죠. 뭘 위해서? 좀 더 나은 생활과 좀 더 나은 성적과 좀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기도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국가들 사이도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고요. 갈등 우리가 배우고요. 두 번째 협력 배우고요. 그리고 국가들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런 국가들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계 시민의식을 우리가 조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등이 핵심이고 협력은 좋은 이야기 합니다. 아, 이렇게 해야 우리가 같이 살아갈 수 있겠구나. 국가들 간에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구나. 아주 간단한 사례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구나. 짤막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갈등입니다. 오늘 쓸 게 많아서 글씨가 조금 작게 쓸 거예요. 여러분들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갈등을 한번 분류를 먼저 해볼 거예요. 갈등을 분류. 우리 친구들끼리 싸웠을 때도 싸우는 유형이 여러 가지죠. 쟤가 내 돈 빌려가서 안 갚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쟤가 나를 놀려서 그럴 수도 있고요. 쟤가 나를 때려서 그럴 수도 있고요. 쟤가 우리 엄마 아빠 욕을 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쟤가 기분 나쁘게 나를 쳐다봐서 그럴 수도 있고요. 다양한 유형을 나눠볼 수도 있다는 거죠. 즉 국가들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국가들도 갈등의 유형이 여러 가지인데 물론 모든 유형을 분류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유형을 몇 개를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갈등 분류부터 볼게요. 갈등의 분류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갈등 첫 번째 유형별로 한번 분류를 해보자.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자,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보통 거의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죠? 돈이 문제죠. 국가들 사이에서도 뭐가 문제야? 돈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자원 같은 거, 자원 등 경제적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는 카스피해 또는 나일강 등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다음에 요것들은 여러분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 이따 뒤에서 사례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두 번째 정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적. 그래서 영토라든지 국가들의 체제, 사상 등에 따라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까? 예시로는 남중국해, 중국 남쪽에 있는 남중국해, 이 바다가 누구의 바다냐 하는 영토 갈등이 있고요. 우리가 작년에 이맘때쯤 배웠던 미국과 소련의 갈등, 두 글자로 냉면 나오지 마시라. 냉전. 이런 것들이 있겠죠. 세 번째로는요, 문화적인 게 있습니다. 문화적. 그래서 민족이라든지 종교라든지 또는 역사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문화적인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중동 분쟁, 지금 한참 또 분쟁 중이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팔이라고만 적을게요. 이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일단 유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어떻게 나눠볼 수가 있냐? 이런 유형이 아니라 공간적으로, 지역적으로 한번 나눠보는 거야. 어디서 일어났는가. 그래서 지역별로 한번 나눠봅시다. 그래서 이제 특정 뭐 대륙별로라든지 특정 지역별로 나눠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중학교 수준이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나누고 간단하게 우리나라와 두 번째 세계에서 일어난 갈등으로 한번 나눠보겠다. 그래서 갈등은 유형별로 나눠볼 수 있고 지역별로 나눠볼 수가 있다. 첫 번째로 유형별로 나눠보면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유형별로 대략적으로 나눠볼 수도 있고, 물론 이거 외에도 만들어낼 수 있는 유형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지역별로 나눠보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냐 또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냐. 이해되신가? 이렇게 해서 카테고리를 만들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갈등의 사례를 한번 봅시다. 갈등의 사례. 어떤 갈등이 있는가? 우리나라부터 볼까? 다른 나라부터 볼까? 우리나라. 내가 들린 건 나라밖에 없네요. 우리나라부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의 갈등을 겪죠. 다른 나라와 갈등을 겪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디? 북한. 그죠? 북한이랑도 갈등을 겪죠. 근데 이 북한이랑 갈등보다 좀 더 다양하게 겪는, 그렇죠.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어쨌든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과는 갈등이 다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영토 때문에. 가까우니까. 가까우면 접촉 빈도가 높고 집촉 빈도가 높으면 싸우잖아. 여러분들 반 친구들과 싸울 확률이 높을까? 신가 신창중 아이들과 싸울 확률이 높을까? 반 아이들과 싸울 확률이 높죠. 그러면 그래도 신가 신창중 아이들과 또 싸울 수도 있어, 그렇지? 미국에 있는 토마스랑은요. 걔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존재 자체를 모르는데 싸울 수가 없다니까. 접촉 빈도가 낮으면 싸울 확률이 매우 낮아진다라는 거지. 즉 우리나라랑 공간적으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들이랑 갈등이 좀 더 많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 그래서 먼저 뭐부터 볼까요? 일본부터 볼까요? 일본과는 어떤 갈등들이 있나? 영토 갈등. 참 그래요. 오늘 또 독도의 날이야, 그지? 오늘 10월 25일 독도의 날이야. 그래서 아침에 오늘 위안부 그 교육했었잖아, 그지? 그래서 난 솔직히 조금 아쉬웠던 거는 독도 교육도 같이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 말을 조금 아쉽긴 했었는데 어쨌든 오늘 독도의 날입니다. 근데 우리 12일단은 독도 배울 때는 거기서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죠? 네. 근데 여기서는 또 분쟁 지역이라고 가르치기도 하는데, 자 봅시다. 뭐 나한테 지금 돈 될 만한 쓸만한 게 없네요. 만약에 요 박스가 맨날 내가 들고 다니는 박스잖아, 그렇지? 나 촬영하는 그 박스, 도구를 담고 다니는 박스인데 이 박스가 내게 아니라는 소문이 돌아. 이게 막 할인이 거라는 말이 있어. 할인이가 막 자기 거로 주장해. 근데 나는 그냥 가만히 내가 쓰면 그만일 것을, 야 이거 할인이랑 약간의 소유권 다툼이 있어. 그럼 남들이 봤을 때 어때? 진짠가? 제게 아닐 수도 있나? 라는 생각이 들지. 굳이 우리가 지금 독도를 점유하고 영유하고 쓰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여기서 분쟁 지역이라고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내에서 가르칠 필요가 없죠. 그냥 당연히 우리나라 영토라고 하니까 일단 독도는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아침에 했던 뭐? 위안부 문제 같은 거. 또? 영해 문제. 그죠. 영해 문제. 어쨌든 또 독도와 또 연관되는 건데, 동해 표기로 넘어갈게요. 그럼 동해 표기. 동해냐? 일본해냐? 좀 다툼이 있었고, 그거 말고도 이제 현실적인 거로는 등이라고 쓰고, 무역 갈등 같은 것도 있었죠. 우리나라 이제 그 반도체 원료가 되는 물건들을 이제 수출을 금지시켰고,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래서 이제 군사적인 정보를 주지 않겠다. 그런 갈등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중국 한번 볼까요? 중국이랑 또 갈등이 많죠? 네. 뭐? 김치, 함버. 이번에 또 흑백 요리사 때문에 또 그래, 그지? 흑백 요리사 때문에. 근데 이거를 이제 한번 조금 더 포장해서 다 묶어보면 이제 문화적인 갈등이 있었죠.
그걸 대표적으로 어떤 것을 썼냐면 동북공정. 중국 입장에서는 동북, 즉 자기들의 동북 쪽, 우리나라와 북한 이쪽 일대를 역사를 다시 바로 세우겠다라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역사를 왜곡시키겠다라는 거야. 고구려 역사 자기 거다. 즉 우리나라는 독립적인 국가가 아니라 중국의 하나의 소수민족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지. 그래요. 어쨌든 그런 동북공정, 역사 왜곡 문제도 겪고 있고요. 그 다음 또 많이 겪고 있어 우리. 서해안에 가면 이제 중국 배들이 쭉 와가지고 이제 물고기 싹 잡아가고 막 그렇단 말이야. 그런 분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벌써 됐죠. 몇 년 됐는데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면 이제 사드 배치. 사드 처음 들어봅니까? 벌써 몇 년 돼가지고 여러분들 기억 속에서 잊혀진 것 같아요. 너무 어릴 때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갈등을 많이 겪고 있죠. 서로 미사일을 쏴. 그래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쏘는 거는 거의 다 팔레스타인 땅에 떨어져요. 다 떨어집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향해 팔레스타인이 쏜 미사일은 이스라엘 땅에 떨어지지 않고 공중에서 요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아이언돔이라고 불러서 이제 미사일로 미사일을 맞춰서 요격시켜버리는 거야.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 시스템을 우리나라에 설치를 했어요. 사드. 그러면 일단 미사일이 오는지를 알아야 맞춰낼 수 있겠죠. 레이더 성능이 매우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미군 거를 여기다 설치를 했는데 우리나라에 설치를 하니까 베이징까지 레이더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야. 중국 입장에서는 화가 나 안 나? 화가 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관광객을 가지 말아라, 단체 관광 가지 말아라 하면서 제주도에 손님이 또 끊겼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인들이 이제 많이 안 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좋아졌네 중국 안 오고 하니까 제주도를 많이 갔었죠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우리도 걔네도 못 나오고 우리도 못 나가고 하니까 제주도 장사가 매우 잘 됐죠. 그러다가 최근에 제주도에서 삼겹살 논란이 한번 터졌었죠. 그 삼겹살, 비계 삼겹살. 안 봤어요 뉴스? 삼겹살 샀는데 막 고기가 막 비계가 막 이따시만 하고 막 그래가지고 좀 논란이 있어가지고 이제 제주도 안 가고. 근데 그것 때문만은 아닐 거야. 그것도 플러스 알파로 이제 해외 여행 풀리면서 어디로 가 이제 이돈시 하면서 일본 가자는 사람들이. 어쨌든 그런 문제, 사드 문제 같은 배치도 있었다라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디가 있었을까? 잘 모르겠죠. 프랑스. 잉? 왜 프랑스? 라고 나올 수 있는데 문화재 반환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뺏어간 문화재를 돌려주지 않고 있죠. 특히 대표적으로 직지심체오절 이런 것들 문제가 있었다. 넘어가셔도 되겠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 세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계로. 그래서 이런 세계로 문제를 볼 건데 세계 문제를 보시면 아주 한 10대 개까지도 보실 수 있는데 아주 심플하게 단순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이 있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 이스라엘은 유대교, 여기는 이슬람. 유형으로 보면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떤 게 들어가? 3번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또 깊이 보면 이것도 역사적인 문제도 있죠. 원래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었잖아. 그래서 세계대전 끝나고 영국이 너네 나라 만들어줄게 우리 좀 지원해줘라 하는데 영국이 나보라라고 가버렸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따버리겠다 하고 성경에 써진 우리 땅이야 라고 우리 조사님이 우리 약속된 땅이야 라고 하면서 들어가 버렸죠.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갑자기 우리 집 앞마당에 다른 나라가 와가지고 다른 민족이 와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나라를 세운 거야. 어쨌든 그 갈등이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인도와 파키스탄 문제가 있습니다. 인도는 힌두교죠. 파키스탄은 이슬람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이제 종교적인 갈등을
이제 겪고 있었고요. 세 번째, 간략하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국제사회인데, 국제사회는 국가들 간의 관계죠.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확장해가지고, 한 나라 안에서 아주 지역적인, 내정적인 문제 아니고, 그 안에 민족끼리 갈등도 좀 확장해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이제 버마라고 하죠. 동남아시아에 있는, 여기는 이제 불교 국가입니다. 불교 국가. 근데 그 안에 있는 로힝야족이라고 있어요. 이거 이슬람을 믿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미얀마 정부에서 이 로힝야족을 좀 탄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을을 좀 불태워버리거나 막 그런 식으로 탄압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필리핀. 필리핀은 가톨릭이죠. 근데 이 모로족이라고 이슬람을 믿는 민족이 살아요. 그래서 약간의 갈등이 겪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섯 번째 보시면 이제 이걸 한 번에 세트로 보면 좋으니까 이제 중국과 일본을 한번 보시고 나머지 봅시다. 중국과 일본. 중국과 일본을 뭘 두고 싸우고 있냐면 영토 갈등이야. 얘네들은 영토. 그래서 이 다오이라고 부르는 이제 영토 갈등을 하고 보시면 돼요. 지도나 이런 것들은 내가 나중에 추가 자료로 좀 제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거 자료를 드린다라는 건 시험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다오를 이제 두고 이제 영토가 누구의 땅이냐? 라고 좀 다툼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영토 배웠으니까 이 섬 하나가 가지는 의미가 어떠한 의미인지 아시죠? 이 섬이 그냥 섬이 아니지? 네. 이 섬을 기점으로 12해리의 영해를 가지고 최대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 섬이 무인도로 할지라도 비행기가 내리거나 배가 정박할 수 있으면 군사적으로도 엄청난 가치를 가진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다툼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섯 번째부터는 이제 영토 갈등, 5번부터 영토 갈등인데, 여섯 번째부터는 이제 좀 더 이제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토뿐만이 아니라 민족과 관련된 갈등도 있습니다. 중국 내부에 이제 티베트. 이 티베트는 이제 티베트 불교를 믿어요. 근데 이제 이 중국과 티베트의 완전히 이제 민족성이 다르기 때문에 티베트는 이제 독립을 요구하지만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이야기하면서 독립시켜주지 않고 있고요. 또 중국입니다. 중국의 위구르족. 이 친구들은 터키계야. 거기에다가 이슬람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구르를 검색해 보시면 전혀 중국 사람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제 독립을 요구하지만 마찬가지로 하나의 중국을 이야기하면서 독립시켜주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위구르족이 사는 지역에 지하자원이 많이 나와요. 뭐 석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절대 독립시켜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국가들 간의 갈등은 아닌데 조금 더 확장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보시면 일본과 러시아. 일본과 러시아의 갈등이 있고요. 여기는 쿠릴 열도 갈등이 있습니다. 쿠릴 열도. 이거 저보다 선생님 지도로 드릴 겁니다. 지도로 드릴 거고 지도로 한번 담아 두셔야 되고요. 일본 입장에서는 북방사도라고 불러요. 일본의 가장 위쪽에 있는 섬 4개. 현재는 지금 러시아가 점유하고 있고요. 그거를 되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국과 이제 베트남과 필리핀 등에서 남중국해 갈등이 있어요. 남중국해라고 하니까
남중국해라고 하니까 대략적인 위치는 여러분들 감이 오실 거라고 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이쪽이고요. 여기에 바다가 누구의 소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트남이 주장하는 바다와 필리핀이 주장하는 바다, 그리고 중국이 주장하는 바다가 영역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각자 조금씩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중국은 저기 통째로 자기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럴만도 합니다. 왜? 저기서 중국과 해가지고 뭐 할 만한 나라가 없죠. 힘의 논리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치 대략적으로 한번 대략적으로 여기에서 작게 보는 것보다 따로 드리는 게 훨씬 낫겠죠. 그럼 따로 지도 자료 한번 드릴 터이니 꼭 참고하셔요. 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3번까지인데 지금 1번 이제 갈등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2번, 3번을 가야 하는데 잠깐 지우고 가겠습니다. 편집 좀 하고 할인이가 감쪽같이 지워가지고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왜? 두 번째, 협력 또는 공존 보시면 돼요. 자, 봐봐. 여러분들, 갈등과 협력과 공존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친구들과도 갈등 겪죠? 부모님과도 갈등 겪죠? 특히 친구들 말고 부모님과는 갈등을 많이 겪죠? 아까 이제 아빠 돼서 이야기했더니 어제 저녁에도 싸웠대. 어제 저녁에도 싸우고 자주 싸우지만 여러분들은 그 집을 벗어날 수가 없지. 왜?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집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어. 부모님도 여러분들 내다 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함께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 협력과 공존 노력을 한단 말이야. 국가들도 똑같습니다. 이 지구를 벗어나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지구 안에서 함께 살아가려고 뭘 하는 거야? 공존 노력을 한다라는 거지. 이해되셔? 자, 그러면 이 협력 방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첫 번째 협력을 하냐? 협력은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외교 정책을 통해서 이야기됩니다. 외교 정책. 외교 정책이란 게 뭐냐? 한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모든 방안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방안. 그래서 국가의 이익 추구를 위해 수행하는 모든 방안. 그래서 국가 이익, 나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 모든에서 빼야 될 게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를 추가시켜야 돼. 어떤 걸 추가시켜야 될까? 평화적인. 자, 봅시다. 내가 채린이를 공부를 시키고 싶어요. 갖고 채린이 성적이 오를 때마다 내가 한 100만 원씩 1점에 100만 원씩 준다거나 아니면 내가 부모님한테 말해서 채린이 맨날 공부를 시킨다던가 뭐 별의별 방법이 다 있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공부를 시킬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막 때리는 거지. 막 공부를 한다고 막 때려. 이거 빼고 즉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야. 돈을 주든 먹을 걸 주든 부모님한테 이르든 잔소리를 하든 욕을 하든. 욕은 좀 심했다. 그죠? 일단 그런 것처럼 평화적인 모든 방안이 외교 정책, 외교라고 보시면 돼요. 국가들도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 그래서 그 자국의 이익을 추구해서 역사적인 것도 이야기하고요. 문화적인 것도 이야기하고요. 지원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추구하는 게 외교라는 거지. 이해되셔? 그래서 일단 교과서에도 있는 내용이니 가볍게 하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국제사회도 열심히 노력합니다. 뭐 하려고? 함께 살아가려고. 그래서 협력하는 유형들이 있겠죠. 대략적인 유형. 이건 가볍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구가 있어요. UN 같은
그 다음에 국제법도 있습니다. 실제 예를 들어드리는 게 더 편해요. 자,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를 뭐로 보고 있지? 뭐가 제일 문제야? 전쟁, 핵, 환경, 기후변화. 기후변화를 가장 큰 위협으로 보고 있잖아요. 기후변화를. 그래서 국가들 사이에, 세계화가 되면서 국가들 사이의 연계가 높아지고요. 특정한 나라의 활동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서로 다 연계가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전 국가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는 거지. 그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97년 교토우정서. 그 이후로 이제 그거를 2020년 만료되는 교토우정서를 연장하고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파리협정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지.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뭐 난민이라든지 빈곤이라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기구의 하위 기구로서 뭐 난민기구라든지 그다음에 유니세프 같은 기구를 둬서 복지, 아동이라든지 난민이라든지 빈곤을 퇴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법에서도 마찬가지지. 오염물질을 이동하지 말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버린 쓰레기 또는 전자 쓰레기 같은 거를 수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정 나라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게 전자 쓰레기를 수출을 해. 돈을 아주 헐값이거나 돈을 주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집 쓰레기를 니네 집에다 갖다 버린다라는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까지 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 빼고 정말 위험한 것들, 핵 폐기물이라든지 아주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주 그런 위험한 것들은 이동하지 못하게 막는다든지 해양 오염을 방지한다든지 전 국가의 참여를 위한 국제법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혹여라도 내가 전쟁에 나가서 포로로 잡혔을 때 내가 고문을 당해가지고 국가의 기밀을 풀지 않도록 포로로서의 어느 정도 처우를 해줄 수 있는 국제법 같은 것도 있단 말이야. 인권을 지킬 수 있는. 이해되셔요? 그래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국제기구라든지 국제법 같은 것들이 협력의 유형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오염 다른 주제인데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SDGs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인데 요게 올해 초에 특정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 이거 주고 가셨던 건데 이게 그 목표와 관련된 거야.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 그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라고 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뭐 빈곤 퇴치라든지 뭐 좋은 용도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어렵고 이 색깔들이 이제 그 하나하나 목표를 뜻하는 거야. 근데 이 색깔 의미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지속 가능함이란 게 뭐냐라는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지속 가능하다. 지속 가능하다. 지속 가능하다는 게 뭐야?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현재 화석 연료보다는 친환경, 재생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죠. 태양열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지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활용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친환경인가? 라고 의문을 들었을 때는 아직까지는 100%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왜냐? 그거를 만들고 폐기하는 과정, 효율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지속 가능하다는 개념이 뭐냐 하면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야. 좀 더 쉽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대 세대의 충족을 하되 미래 세대의 발전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는 거야. 다시 말씀드릴게요. 미래 세대의 발전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고 현재 세대의 만족을 최대한 충족시키는 것이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래 내가 예전에 오징어 게임 유행했을 때 자주 들었던 예시인데 너가 생각하는 큰 돈 액수를 말해 보십시오. 1조. 너무 크다. 현실적인데 좀 큰 돈. 몇 억? 3억. 좀 더 쓰세요. 100억이요. 100억! 그래, 100억. 더 쓰셔도 될 것 같긴 한데 100억. 100억 정도면 충분하신가요, 여러분들? 아니요. 그 얼마? 1000억. 1000억이요? 그래요, 뭐 1000억. 어차피 뭐 기분이라도 좋게. 어차피 진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1000억이 생겼어. 너무 좋다, 그렇지? 자, 그러면 이 1000억.
이제 내가 대충 30살이 넘었으니까 한 70년 더 70년 못 살겠죠, 그죠? 남자 평균 수명이 79.9세 정도 되니까 대충 한 50몇 년 정도 살겠습니다. 그러면 대충 100년 더 산다 치자. 넉넉 잡아서. 그러면 1년에 얼마 쓸 수 있어? 10억씩. 10억씩 쓸 수 있어요. 100년을 살아도. 50년 살면 1년에 20억씩 쓸 수 있다는 거예요. 1년에 20억이면 한 달에 2억 정도를 써야 돼. 한 달에 2억 쓰려면 하루에 얼마 써야 돼? 700만 원씩. 봐봐. 그러면 이 돈 내가 죽어서 가져갈 것도 아니고 내 평생 1000억 쓰면서 펑펑 쓰고 살아도 부족함이 없이 누구보다 플렉스하면서 살 수 있겠지. 그러면 이제 내가 1000억을 다 쓰고 갔어요. 그럼 이제 물어보겠지. 이제 내 자식이 아빠 나는요. 여러분들 자식들 물어보겠지. 엄마 나는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까지 말하진 않을 거냐. 그래, 네 돈은 네가 알아서 벌어 쓰거라. 그렇게 할 거야? 네. 그럴 수도 있겠죠. 뭐 빌 게이츠든 뭐 그런 사람들 그런다고 하지만 지구는 다시 살릴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가 얼마라고 할까? 은행에다 이자 5% 나온다 칩시다. 5%. 5%. 그러면 1년에 이자 얼마 나와? 50. 천억이 크긴 큽니다. 아껴 쓴다고 해도 50억이 나와요. 5%에 1년에 50억이 나와. 그럼 1000억 그대로 두고 나는 이 50억만 두고 쓰는 거야. 1년에 4억만. 아니죠. 1년에 4억이 아니라 한 달에 4억만. 어쨌든 그러면 내가 죽고 내 자식은 그대로 1000억 가지고 쓸 수 있겠지. 이 1000억은 훼손되지 않는 거잖아. 내 자식의 자식도 이 1000억을 그대로 이자를 받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까지 말라는 거야. 즉 자연 환경이 회복 가능하고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우리가 사용을 해야지 현대 세대의 발전과 만족을 위해서 끌어다 써버리면 다 뺏어버리면 미래 세대가 발전할 수가 없고 우리의 인류가 지속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해되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계속 지속 가능하다. 즉 사회의 불평등은 줄여나가야 될까 늘려나가야 될까? 줄어들고 자연 환경은 보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성과 아동의 인권들을 높여주고 사회를 평등하게 만들고 계속 이런 인류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자라고 하는 게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야. 어렵지 않지? 네. 그래서 이 구체적인 17개의 목표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지속 가능함이라는 개념만 아시면 된다. 아시겠나요? 네. 자, 이제 이 협력 간단히 봤고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제 3번. 세계시민. 자, 세계시민. 여러분들 3분 안으로 끝내드릴게요. 혹시라도 종이 쳐도 동요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알았죠? 선생님은 세계시민을 가르칠 때 늘 가르친 게 우리의 범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범위. 우리라는 게 뭐야? 공동체지. 영어로는 we, us 이렇게 말을 하지. 우리 집을 말할 때 뭐라 말해? 우리 집. 엄마 말할 때? 우리 엄마. 내 엄마 하잖아. 내 엄마라고 안 하지. 그렇지? 내 엄마라고 하면 이상한 애네? 라고 말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엄마야? 네. 어떻게 우리의 엄마가 있을 수가 있어.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일단 언어에서 나타나 산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의 범위가 뭐냐? 나보다 더 커지면 뭐야? 가족. 그다음 친구. 그 다음에 뭐 지역사회. 그 다음에 국가. 그 다음에 세계가 있겠죠. 우리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라는 거지. 나까지만 있는 사람도 있겠죠. 개인주의, 이기주의, 나 아니면 없어.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야, 그래도 우리 가족까지는 우리지. 아니야, 내 친구까지는 우리야. 아니, 그래도 이 동네 사람들까지는 그래도 우리의 범위라 들어오는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우리 국가, 대한민국까지는 그래도 우리에 들어올 수 있겠지. 옛날에는 여기까지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국가에 대한 사랑, 국가에 대한 충성심, 애국심을 키우는 게 교육의 목표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국가였는데 이거를 넘어서 어디까지 키우자?
세계까지 키우자는 거지. 쉽게 생각하면 내가 사용하는 에너지, 자원 등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안다라는 거야. 봐봐. 햄버거야. 햄버거. 이거 햄버거. 오늘 점심 햄버거야, 도끼. 그렇지? 햄버거. 우리 새우버거긴 하지만 우리 일반적인 햄버거 뭘로 만들지? 고기. 햄버거 고기는 패티. 패티는 소고기죠. 이 패티를 만들기 위해서 소를 키워야 되고 소를 키우기 위해서 목초지가 필요하고 목초지를 만들기 위해서 열대우림이 없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 햄버거 커넥션이라는 건데 내가 먹는 햄버거 하나가 지구 반대편의 열대우림을 훼손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 열대우림이 훼손되면 지구의 기후변화가 심해지고 환경 문제가 심해질 수 있다. 이거를 연계되어 있다는 거를 아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계 시민은 극단주의에 빠져야 됩니까? 빠지면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치킨이 있으면 대표적으로 후라이드와 양념이 있지. 그러면 후라이드 파가 양념 묻으면 화가 내갖고 양념 파가 후라이드로 덜 묻어 있으면 짜증 나겠죠. 그러면 이 극단적인 쪽으로 가지 말고 서로 사이좋게 해결하려면 뭐가 있어? 반반이라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극단적으로 가지 말고 어느 정도에 합의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이제 융통성을 가지는 사람으로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수업 끝.